지금은 아이들이 학원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부모와 밥을 먹을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친구들하고 놀 기회가 없어서 언어적 습관이 제대로 형성될 틈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영유아, 아동 초기까지만 해도 사회적 기술, 그다음 문제 해결력 여러 가지가 노는 데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지금 너무 교육에 집중되다 보니까 노는 데서 나오는 언어나 상호작용이나 그다음 사회적 기술이나 이런 걸 지금 잘 못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혹시 그럼 언어를 뭐 어떻게 가르쳐주나, 어떤 말투를 가르쳐줘야 되나 이렇게 만약에 걱정하신다면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는 부모들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더욱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육아를 하는 경우 더 힘들어하기도 하시죠. 도대체 육아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육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아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신과, 소아정신과 더블보드 전문의이고 제가 16년 동안 존스홉킨스에서 소아정신과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지마음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년 전에 아침마당에서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더 좀 많이 아팠었고 지금은 그래도 계속 회복해서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대학병원 그만두시고 그러면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거죠? 아직도 주로 활동은 미국이고 제가 사실 올해 존스홉킨스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나올 때 진짜 생각이 한국의 어린아이와 부모의 정신건강에 우려가 많아서 제가 사실은 한국 활동에 더 집중을 하려고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우려의 마음을 담아서 책을 내셨어요. 산만한 아이를 위한 본질 육아. 육아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 형책이 있어요. 언니 책.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 네네. 거기에 진짜 본질 육아의 기본이 들어있고 그 기본에서 조금 어려운 아이들, 조금 다르고 조금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책이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가끔 영어 단어가 문득문득 나오는데 사실 수년 전에 아침마당 나오실 때 비하면 한국어가 아주 좋아지셨어요. 진짜 좋아졌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미국에 이제 25년을 살고 있는데 제가 좀 홀홀단신 간데다가 혈혈단신. 혈혈단신 간데다가 결혼을 이제 한국말 못 하시는 중국계 미국인이세요. 그러니까 한국말 할 기회가 정말 잘 없었어요. 근데 한국 방송하면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한국의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일까요?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얘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뭔가 딴 사람 하는 걸 더 해야 되는데 덜 하고 있나? 이런 조바심이 있으세요. 이게 또 제가 여기 살진 않지만 이렇게 들은 바로는 이제 사교육이 이제 상당히 크게 있다 보니 이 불안 문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 처진다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런 피드백을 계속 받으시다 보니까 그게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아요. 부모가 안 시켜서 내 아이가 뒤처질 것이다. 근데 아이를 위해서 더 해주는 게 얘가 독립하게 만드는 건가는 내가 더 해주는 게 이 목적으로 가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지금도 너무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해줘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집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청년이 된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교육을 안 시켰어요. 이른바 학원을 안 다니고 과외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원해서 안 시켜준 거고 저희도 그 아이의 뜻에 동의해서 안 시켜줬는데 주변에서 왜 안 시키냐, 공부 좀 할 수 있는 애를 왜 안 시켜서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걸 이렇게들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만 안 시키는 것 같은 그런 문화. 제가 이제 기본만 해도 아이는 잘 된다네 이런 걸 계속 얘기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 진짜 많아요. 그럼요. 왜냐면 힘들고 뭐 너무 애도 힘들고 나도 힘들니까. 근데 다 그 말씀 하시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부모님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옆집 부모님이라든가 아는 언니라든가 굉장히 그런 피드백이 온다고 어떻게 견디셨는지. 걱정하고 참견하고. 저희 집안이 잘 자랐고요. 좋은 직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네, 맞아요. 심지어 대학에 가면서 스스로 저는 어떻게든 혼자 알아서 살아볼게요. 엄마 아빠도 어떻게든 알아서 살아주세요. 라고 독립적인 선언을 했어요.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부모님이 이렇게 막 헌신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 그 보상을 바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 노후에는 너가 이만큼 해줄길 바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또 그때 가서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먼저 선을 거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심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이거 뭐지? 하다가, 좋은 자세야. 설령 나중에 우리가 도와주게 되더라도 일단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주는 것이 훨씬 더 부모의 마음도 편하고 자녀의 마음도 편하다 싶어요. 목적지 일단 잘 데려다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만 해도 이제 영유아를 육아하던 시기가 지나서 많이 잊어버렸는데요. 요즘 또 어린 아이들을 육아하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의 언어 습관도 잡아줘야 되고 감정 습관도 잡아줘야 되고 그 아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서적인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진짜 잘 집어주셨는데요. 요즘은 부모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고 그 대신 그 시간을 채워주는 것이 소셜미디어, TV, 유튜브. 근데 부모님들이 대화해주고 네가 그런 일이 선했니?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상호작용이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부모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부모의 걸 듣고 배우고 또 부모가 알려주고 그거는 대폭 줄었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적이지 않은 짧은 영상 또는 이렇게 밈처럼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뭔가 조금 재밌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례한 말이라던가 이런 게 이게 자극적으로 탁탁 들어오는 그거가 들은 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할 때도 말이 무심코 나간다거나 유소년기에 언어 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지금 문화상에서 좋은 인풋과 피드백이 잘 오고 있지 않다 이런 사실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해도 동네 친구들하고 또 심지어 형 누나들 동생들하고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해서 매일 저녁 만나서 놀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어린 시절만 해도 밥상머리 교육이다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식탁에서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원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부모와 밥을 먹을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친구들하고 놀 기회가 없어서 학원 쉬는 시간 아니면 학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5분 10분의 교제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언어적 습관이 제대로 형성될 틈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영유아, 아동 초기까지만 해도 정말 노는 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노는 데서 사회적 기술 그다음 문제 해결력 여러 가지가 노는 데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지금 너무 교육에 집중되다 보니까 노는 데서 나오는 언어나 상호작용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기술이나 이런 걸 지금 잘 못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혹시 그럼 언어를 뭐 어떻게 가르쳐주나 어떤 말투를 가르쳐줘야 되나 이렇게 만약에 걱정하신다면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상호 존중, 존중. 그걸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아니면 이제 대화를 하거나 같이 놀 때 이 존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영이도 소중하고 이 친구도 소중하고 모든 사람은 소중한 존재고 네가 이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소중함을 존중해줘야 돼.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respect를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이게 말로 잘 안 되면 종이로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어떤 말 하잖아요. 무례한 말이나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좀 존중하는 표현으로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존중이란 키워드를 계속 주고 그다음에 이때 중요한 게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영아, 엄마가 지영이한테 얘기할 때 한창 존중하는 말을 쓰지 않니? 지영이도 다른 사람 대할 때 또는 엄마를 대할 때 존중하는 말을 써야 돼. 이렇게 말하려면 부모가 아이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경멸하는 말을 한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부모가 먼저 잘해야 된다. 부모가 먼저 너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한다는 정도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얘기하면서 너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경멸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 욕설 같은 건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소중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원론적이긴 한데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면 애들이 그걸 이해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면 엄마도 소중해? 우리 지영이도 소중해? 친구 나영이도 소중해? 그 소중하다는 걸 알거든요.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거나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쁘거나 무례한 말이나 속상한 말을 한다는 거는 그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 개념을 이해해요. 그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개념을 가르쳐줘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겠네요. 지금 저 한 스텝 먼저 가시는데요. 맞아요. 말투에서 존중이 나오면 두 번째 가르칠 수 있는 게 행동에서 배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제가 이런 애들 존중해라, 뭐 애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 버릇 없는 된다, 식당에 가서 놀고 이런 행동은 어떡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존중을 가르치고 나서 다른 가치로 제가 첫 번째 본질유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유가에 또 4가지 가치가 나와요. 정직, 성실, 배려, 기여. 그중에 이제 행동을 얘기하는 게 배려예요. 배려.
애들한테 배려란 말을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 어려운 단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배려라는 말도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나영아, 네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네 친구가 어떻게 들었을지, 그 애 마음은 어땠을지. 그러니까 너가 말한 거나 행동한 게 친구에게는 어떤 마음을 줬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걸 배려라고 해. 이렇게 하고 걔가 이제 잘 이해 못하면 친구가 너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나영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얘가 생각해 보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이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걸 배려라고 해. 이렇게 해주면 얘들이 상당히 알아들어. 우리가 어려워서 이해 못할 것 같지만 상당히 이해를 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네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식당에서 뛰면 식당에서는 안 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식당에서 너가 뛰어다니면 저기 밥 먹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고 여기 식당 서빙하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이 배려해야 되는 거를 배워야 돼.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줘.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규칙을 얘기할 때 그 규칙이 담고 있는 가치를 알려주면 좋아요. 이게 처음 들으면 그게 좀 너무 어려운 말 아닌가, 이게 애들 알아듣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거를 처음부터 가르쳐주면 굉장히 알아듣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본능적인 가치예요.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렇죠. 가치이기 때문에. 저 사람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고 나도 치면 안 되고 저 사람도 치면 안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 기분 나쁘면 저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나도 기분 나쁘고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보다 이해를 해요.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두 번, 세 번 얘기해주면 되죠. 뭐 사실 요즘 한동안 노키즈 존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카페나 식당에서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업소들이 생기다 보니 이를테면 아이들이 카페나 빵집에서 전시되어 있는 빵을 아이들이 훼손시킨다던가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그 빵에 침을 묻히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사진이 찍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가정교육에서 시작되는 문제겠죠. 아이들은 일단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가정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공공장소에 갔을 때 그때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중한 사람 존중해야 되고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문제 있잖아요. 이제 어떤 공공장소에 가서 얘가 행동이 거칠 수 있을 때는 미리 얘기해야 돼요. 그게 이 책에도 강조돼 있고 본진료가 책에도 두 개 다 강조돼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OT요법이라고 그래요. Orientation. 그래서 식당 간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미리 하는 거예요. 지영 일로 와봐. 오늘 식당에 갈 거거든. 식당에 가면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뛰어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를테면 백화점에 간다. 백화점에 가면 전시된 물건은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리고 그분들에게 늘 인사를 해줘야 된다. 장례식장을 간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는 그분들 앞에서 웃으면 안 돼. 그리고 그분들이 슬퍼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최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해야 돼.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미리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 개념이 좀 쉽게 와요. 물론 이게 조금 더 산만한 아이들은 이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미리 얘기해주고 그리고 규칙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1개 정도, 2개 정도. 그 가서 앉아있는다, 소리 지르지 않는다. 2개 정도. 줘서 가고 거기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OT요법에 이제 두 개념인데 규칙을 말해주고 규칙이 안 되면 어떨 건가. 이게 결과라고 해요. 그걸 얘기해줘요. 그래서 규칙이 안 되면 우리는 돌아온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규칙을 상기해주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상기해주고 앉았는데 돌아다닌다. 한 번 정도는 경고해줄 수 있죠. 규칙이야 앉아있어야 돼. 그럼 위험해. 다른 사람에게 배려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그런다. 그러면 결과 집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아이가 알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군요. 자기 행동으로 인한 결과, 우리가 미리 얘기했던 그 결과. 그러니까 애도 놀랍지는 않죠. 네. 버티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건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야 하고 조금 단호하게 하지만 사전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는 모르는 거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야단을 쳐도 이제 얘는 이미 흥분했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흥분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OT요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육아가 할만한데요. 세상에서 무엇보다 쉬운 내 육아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기본을 단단하게 해놓으면 좀 힘을 빼도 애가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기본을 아이가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이니까. 무슨 학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야, 없어요. 엄마가 맨날 막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거. 되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기본 틀을 잡아드리면
그것만 잘해도 나머지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 책을 보면 기본 커리큘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OT요법을 비롯한 몇 가지 요법만 따라해도 육아의 기본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세상에 가장 쉬운 본질 육아 정말 한 가지를 딱 얘기하려면 밥짓기 요법이에요. 밥짓기 요법. 밥은 다 지을 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왜 밥짓기 요법을 하면 제일 쉬운 거 밥과 물과 불만 맞춰주면 되잖아. 쌀이 아예. 쌀이 아이. 그 안에 잠재력과 맛이 다 들어있. 내가 밥맛을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물을 맞춰주고 불을 펴주는 거잖아요. 그 물이 이제 사랑과 보호예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절대적 존재 가치. 사람은 다 존중하는 거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게 물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불이 가르쳐 주는 건데요. 국영수 입시 공부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 그거 하려면. 그거는 그냥 저 학원 선생님께 맡기고 학교 선생님께 맡기고 부모가 해야 되는 가치 교육은 제가 아까 말한 4가지. 정직, 성실, 배려, 기여. 그거를 가르쳐줘요. 사람은 신뢰감 있게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신뢰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맡은 일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배려해줘야 된다. 근데 더 높이 나가면 세상에 네가 가진 그 맛으로, 빛으로 남들의 삶을 좀 더 좋게 해주고 사회를 더 좋게 해주는 그 기여를 하면 정말 보람 있고 뜻깊은 삶이다. 그리고 기여가 되게 크게 말하면 그런데요.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 부모님한테 이걸 가르쳐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아이가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과자를 놔두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봉지에 쓰레기에 놓으면 엄마를 도와주는 이 구성원에 네가 기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주 쉬운 베이직이네요. 가장 베이직 기여는 네가 속한 구성원의 보탬이 되는 사람. 우리 가족에 너는 숟가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챙겨둬라. 쓰레기가 있으면 넣어라. 그러니까 그 애가 너무 잘한 거 그거예요. 구성원 한 몫으로 내 몫을 한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얘가 너무 잘하니까 그 동생이 그랬대요. 과자 봉지를 언니 주면서 언니 기여 좋아하잖아. 이거 좀 버려줘. 적어도 기여의 개념은 확실히 이해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게 와닿아요. 그래서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다 가르쳐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정도면 기본만 해도 아이는 잘 크겠는데요? 배려하고 기여하는 애 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애 되고 뭘 더 바라겠어요. 밥만 지어줘도 되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잘못하시는 게 밥에다가 막 소금 후추를 친다거나 법을 열고 쓰신다거나 그러지 말고 애는 잘할 수 있다는 믿음. 사실 요즘 어른들이 아이들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은 절제할 줄 몰라. 그리고 수위 조절을 못해. 그리고 참을 줄 몰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본을 가르쳐 줘야 어디서부터가 절제인지, 어디서부터 참는 건지, 어디서부터 내가 수위 조절을 해야 하는 건지를 알 수 있겠네요. 기준이 나는 거. 왜냐면 참으로 뭘 어떻게 얼만큼 참으라는 거야. 근데 참을 때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기다려야 되고 또 내가 이거 막 하고 싶어도 좀 참아야 되고 이 이유와 내가 향하는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규칙만 알려주기보다는 그 규칙이 갖고 있는 가치를 알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사회의 규칙은 배려 기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배려를 가르쳐주면 다른 게 굉장히 수월하게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가온을 정직, 성실, 배려, 기여로 잡아야 되겠네요. 좋아요, 진짜. 교훈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비단 어린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조금 늦었다 싶어도 청년 자녀에게 결혼을 앞두고 너의 결혼 생활의 가치는 정직해야 된다. 상대 배우자에게 성실해야 된다. 상대 배우자를 배려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기여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줄 만하네요. 그거 4개만 해도 많은 것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네요. 그게 안 되고 막 박사 학위 유학 갔다 왔어. 근데 배려도 안 되고 서로 손잡고 이렇게 일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 교육이 잘 된 아이들, 가정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공공장소에서도 어른처럼 행동하겠는데. 야, 이거는 저도 한 말이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 전문가들도 한 말인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떠냐면은 문제가 생겼거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활거도 붙이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애가 어떻게 될까요? 뭐 자기 주도적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어른이 되겠죠. 예, 더 나아가면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우리 이거 하는데 한번 같이 할까? 여기가 나서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를 해놓으면 이 아이가 이걸로 찬탄하게 세상 100년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없고 막 이거를 많이 넣어놨다. 그러면 이 같이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데서 뭐 리더가 된다거나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자기 길을 찾는다거나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다는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대기업 인사과 직원들이 그 대기업 직원들을 분석할 때 명문대학 나왔다고 다 일 잘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자기 주도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의식은 또 다른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그렇잖아요. 이건 명문대학 나왔다고 해서 갖추어진 능력이 아니라
일종의 어린 시절 가정교육에 의해서 형성된 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품은 사실 위기의 순간에 많이 드러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공동체의 일손이 필요할 때 성품 좋은 친구들이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육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이를 자기 삶도 이끌고 나가서 어떤 부분에서는 리더가 되는 거죠. 큰 리더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리더적인 일을 할 수 있게. 사실 요즘 혼자 자라는 아이들, 외동아들, 외동딸이 많아지면서 사회성이 결여될까 봐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기본이 갖춰주면 아무 문제 없겠는데. 진짜 이걸 한번 해보시고 얘가 얼마나 잘 되는가 미래에 보시고 싶으면 그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라마다 육아 방식이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걸까요? 진짜 문화적 차이라는 거는 부인할 순 없다. 이게 무슨 차별과 좋고 나코를 떠나서 문화라는 것의 차이는 있다. 제일 큰 거는 누구나 동감하실 건데요. 우리나라의 가족 간의 연대. 왜냐면 미국에 있으면 미국 본토 문화도 있지만 다른 국가 문화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강한 문화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데서 육아의 전체적인 문화의 차이가 상당히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키울 때 굉장히 동일시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 이쪽에서는 조금 반대로 이제 조금 대조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아이가 독립해서 나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되게 많이 하셔요. 근데 어려서부터 듣기를 이제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나의 분신인 것처럼 심지어 내가 못 이룬 꿈도 이 아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고 미국의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빨리 독립하기를 기다리시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뭐 심지어 19살 대학에 가면 독립한다? 그때까지만 내가 너의 부모야. 이런 마음이 강하셨던 걸로. 그리고 계속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얘는 갈 앤데 내가 얘를 가도록 어떻게 잘 준비시킬 것인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자율성, 자기 주도성, 나의 뜻을 표현하고 펼치는 걸 좀 문화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걸 생각하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소아정신과적인 좀 정답이 있어요. 특히 육아의 최종 목적지. 인간이 작은 인간을 낳아서 인간으로 만들 때 그게 육아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정답이 없지만 이건 정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성인. 근데 그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이 되는 시기가 쉽게 말해서 미국은 19세, 20세 그야말로 성인이 되는 시기로 보고 한국은 이게 언제야?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아니야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해서 아니야 결혼해서도 부모가 돼서 아니야 아이를 적당히 키우고 나서 이 시점이 집집마다 차이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정답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독립적인 시점을 사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독립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human, 인간의 natural한 거잖아요. 성인이 된 아이는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계속 조금 길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couple of things 두 개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성인이 되어도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인간이 다른 동물이 아니고 인간인 경우에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행복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러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유전적이 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그 만족감과 행복감이 좀 떨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만족감과 행복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또 부모 입장에는 어때요? 부모 입장은 어떠냐면 애가 이제 20살쯤 돼서 나가고 나면 자기 이제 좀 프리하게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50대, 60대, 70대까지 아이를 보고 있으면 이제 지치고 번아웃도 오고 자기 삶이 없어지면서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 둘이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최종 목적지는 독립이라 돼요. 그래서 육아를 하실 때 항상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 아이가 어린이 됐을 때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어떤 부모의 행동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굳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동물하고만 비교해봐도 동물들은 젖을 떼면 독립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들도 부모 곁을 몇 개월 만에 떠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섭리인데 그걸 이제 묶어두고 독립을 못 시키게 되면 이쪽도 불행하고 저쪽도 불행할 수 있어요. 나름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힘이 들어요.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질 육아하고 이 본질 육아 두 개 다 쓸 때 되게 큰 목적이 부모가 어려워하고 짐을 지고 있는 거 덜어주고 싶은 마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네, 굳이. 이거는 둘 다 힘들기만 하고 둘 다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짐을 좀 벗어야 돼. 얘를 독립시켜야 된다. 선을 긋고 경계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는 뜻인데 이제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4분의 1이 지났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재능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21세기 벌써 4분의 1이 지났는데 21세기에 4C's라고 있어요. even AI 시대에도 이 네 가지는 바뀌지 않아요. C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미래의 중요한 능력. C. Creativity. 창의성. 창의성. 그 다음에 collaboration. 그러니까 협업, 콜라보. collaboration. 거기랑 비슷한 게 communication. 협동력, 의사소통력. Right. And then the next one 많이 생각 안 하시는데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할 거예요.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요거 네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Creativity, collaboration,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right? 요거랑 입시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Creativity, collaboration, communication, 그다음에 critical thinking. 이 좀 다 영성해 주지를 못해요. 크리에이티브하게 답 쓰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애들한테 collaborative community 오히려 안 하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게 경쟁자로 보인대요. 어릴 때부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collaboration, communication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critical thinking 정답이 있는데 그걸 critical thinking을 잘 안 하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시 교육을 지금 계속 가는 거는 이 21세기 4C도 진짜 더 못하게 만들. 그러고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 선진국의 입시 제도에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오히려 이 4Cs를 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네요. 에세이에서 그런 능력들이 표현됐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액티비티 한 걸 보잖아요. 네네. extracurricular activity. 그래서 학업 아닌 일을 했는데 왜냐면 그런 일에서 collaboration, communication, 좀 새로운 creativity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개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더 중요한 거 유명한 학교들이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adaptability라고 적응력. 왜냐면 입시 교육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는 거랑 세상이 엄청 빠르게 변하잖아. 그러니까 답 찍어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빨리빨리 그거에 대해 adapt 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왜냐면 바뀌면은 분명히 적응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적응하는 애 없잖아. 그럼 적응하려다가 넘어지고 다시 적응해보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까지 여기 더해지면 변화하는 세상에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게 비단 어린이 청소년이나 청년들뿐만 아니라 30년 다닌 직장을 퇴사한 저에게도 필요한 능력이네요. 근데 특히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은 우리 같이 직장 그만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능력인데. 예, 맞습니다. 그 모든 것에 조금씩 어댑트하고 처음에 어댑트할 때 실수할 거 아니에요. 잘 안 되잖아요. 시행착오. 그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게 굉장히 저희도 필요하고 어린아이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계속 필요한 능력이 되는. 사실 저도 새로운 세상에 나왔으니까 아이라는 심정으로 셀프 육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나 스스로를 육아하는 방식으로. 네. 그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100년 살고 막 120년 살고 이런다면서요? 그러면 저희도 지금 살 날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 이제 태어났다는 마음으로. 네, 지금부터라도 창의력 키우고 협동 능력 키우고 소통 능력 키우고 콜라보하고. 네, 비판적 사고도 하고. 아이고, 이거 우리 아기 재원이를 좀 잘 키워봐야 읽으셔야겠네. 되겠어요. 이거 읽으셔야겠네.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 어쨌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본질 육아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고요. 내 아이에게 기본을 가르치는 데 있고 그 기본이 이 아이가 이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배려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임을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능력, 4C, 창의력, 그리고 협동 가능성, 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거기에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까지 갖춘다면 우리는 당당한 독립체로서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잘 배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배울 것 투성입니다. 이 많은 배울 것들 내 것으로 바꾸셔서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책과 삶, 책과 사람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